큰일 났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대량으로 연준에게 긴급 창구를 통해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일까요?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연준의 BTFP 창구를 쓰는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을 쓰는 은행들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BTFP가 뭐냐면 은행들이 비상시에만 쓸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시기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연준의 비상창구에 돈을 빌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돈이 없어서 긴급하게 빌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은행들의 위기일까요? 드디어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일까요? 뱅크런이 오는 것일까요? 유동성 부족 사태가 오는 것일까요? 자, 아닙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어그로 좀 끌어봤어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은요,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에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특히 은행 부문에서 연쇄 파산, 뱅크런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이 되는 금융위기와 은행들의 파산 상황, 그리고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 OIS 혹은 BTF의 이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2023년 발생한 금융위기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 촉발이 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했던 건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은행들이 가진 채권 포트폴리오, 그들이 대출해준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은행이 가진 포트폴리오에 대한 외부 평가가 결국 장부 가치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들이 가진 자산가치가 그들이 지고 있는 빚들보다 적어지는 사태가 나오게 되었죠. 자, 그에 따라서 미국은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실리콘밸리 은행 등등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었고요. 유럽에서도 충격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크레딧 스위스가 역사의 뒤안길로 UBS에게 인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소형 은행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는 바람에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던 옛날에 저금리 시대에 만들어 놓은 채권 포트폴리오는 사실 매력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시장 가치가 떨어졌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만 원의 이자 10%를 보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만들 수 있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100만 원 이자 4%를 주는 포트폴리오는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겠죠. 자, 이런 것처럼 무튼 이 시기에는 주요 은행들이 방금 말한 이유로 인해서 주요 은행들이 큰 손실을 겪었고, 예금주들은 이런 사태를 듣고 나서 야, 파산 났대라고 여러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돈을,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들을 찾아가서 무턱대고 돈을 빼버리는, 뱅크런이 무서워서 돈을 찾아야 되는 사태가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은행들이 지금 나 유동성 부족하네, 돈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네, 그런데 내가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에는 다른 은행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심지어 내가 이 가진 채권을 팔기에는 또 이 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때 내가 빚진 돈만큼 돈을 받아낼 수가 없고, 자, 그리고 또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에도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선 채권의 가격만큼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게 사실 담보라는 물건이잖아요. 자, 근데 애초에 포트폴리오의 평가가 안 좋아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마땅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돈을 못 빌리고 연쇄적으로 파산으로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결국 여러 은행들의 자산 가치 하락, 유동성 부족, 그리고 신용 위험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자, 은행들의 파산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아주 긴급하게 이 사태를 막아야 했어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됐었는데요. 말했듯이 원래 다른 대형 은행들이나 연준이 원래 가지고 있는 대출 창구는 채권을 시장 가치까지만, 거래 가격까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담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은 은행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돈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쿠야,
자, 그래서 이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준이 긴급 조치를 내립니다. 자, 연준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왜? 연준은 돈이 무한정으로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BTFP라는 긴급 펀딩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BTFP라는 건 은행들이 하룻밤 동안의 이자 혹은 오버나잇 인덱스 OIS 이자보다 10bp 비싸게 돈을 빌리는, 시장 가치보다 조금 더 비싼 이자를 쓰기는 하지만 채권을 거래 가격 기준이 아닌 장부 가치 기준으로, 야, 내가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이 채권에 대한 값어치는 100만 원 플러스 이자 10%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빌릴 수 있는, 자, 이 유일한 창구, 연준이 돈이 무제한으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바로 창구가 바로 이 BTFP라는 창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들은 이 BTFP 창구를 통해서, 긴급 창구를 통해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요. 이 BTFP는 은행들에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이 BTFP의 이자율은 OIS 혹은 시장 이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높았던 기간 11월까지만 해도 비레크머니, 야, 이자 5.5% 찍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던 시기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은행들이 돈이 급하던 시기, 자, 막 파산을 하던 시기 3월부터 6월까지는 대출량이 매달 30빌리언 달러, 뭐 40조 원씩 매달 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6월에 100빌리언 달러, 뭐 140조 원까지 급하게 늘었지만 그 이후 추가 대출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안정세에 이르게 되면서 6월에서 11월까지는 고작 9빌리언 달러, 9빌리언 달러 혹은 13조 원 정도가 늘게 되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은행들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구나, 은행들이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12월 한 달 만에 22빌리언 달러가 갑작스럽게 BTFP에서 대출량이 늘게 됩니다. 고작 한 달 만에 예전 은행 위기가 있었던 페이스로 대출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긴급 창구 대출이 늘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냥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었던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 긴급 창구 BTFP가 시장 이자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죠. 근데 연준이 비둘기로 바꾸고 그리고 빌 에크먼 자체도, 야, 우리 이자 슬슬 낮춰야 될 때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자가 급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서 시장의 이자가 10년물 금리가 급락하면서 5%에서 3.8%로 급락한 이후 BTFP의 이자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당장 현재 기준으로 이자율 4.8%에서 4.9% 언저리로 은행들이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것도 채권 장부 가치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장치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긴급 창구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트레저 박스 같은 물건으로 변하게 된 거죠. 자, 그냥 은행이 연준한테 돈을 BTFP에서 빌려서 다시 또 연준한테 돈을 빌려줘도, 자, 결국 은행이 영래포에만 돈을 그대로 맡겨도 5.3% 이상 하는 이자가 나오니까 이 0.3%, 4.8% 빌려서 5.3% 빌려주면 0.4%라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공짜로 벌 수 있는 환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모든 은행들이 반대로 충분한 채권만 갖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아주 리스크가 제로로, 진짜 리스크가 제로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시장 이자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이 창구는 언제든지 돈을, 그 중간에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일 이자가 올라, 그럼 내일 갚아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제로에 완전히 수렴하는 은행들의 안정한 투자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 공짜물을 팔아낸 것처럼 공짜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안 하는 은행은 반대로 호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이 긴급 창구가 돈이 갑작스럽게 붐비게 된 이유, 대출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전혀 은행들의 위기와는 관련이 없는, 반대로 연준이 이거 슬슬 은행들이 좀 맛을 덜 봤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3월에 바로 이 BTFP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버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오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